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콜리 그냥 데쳐서 먹으면 다 되는 줄 아셨죠? 이것 한 꼬집만 더하면 핵심 성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사 건강부터 암 예방 가능성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냉동 브로콜리 사용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중요한 성분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머스터드나 무와 함께 먹으면 완전히 복구됩니다. 최악의 궁합부터 최고의 궁합 TOPO, 실전 레시피 2가지, 그리고 보관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대사 건강, 특히 혈당 조절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거나 당 조절이 고민인 분들, 대사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브로콜리의 핵심은 바로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글루코라파닌이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으로 변환되는데 이 설포라판이 바로 핵심이에요. 설포라판은 우리 세포의 NRF2 경로를 활성화해서 항산화와 해독 유전자의 발현을 돕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을 투여한 그룹이 공복 혈당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만 환자들에게서 효과가 더 컸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설포라판을 최대화하려면 조리 방법과 궁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암 예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력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채소 섭취를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하지만 먼저 명확히 하고 싶은 건 이건 예방 가능성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십자화과 식물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인데 발암물질 해독 효소를 유도하고 항염과 항산화 경로를 조절하는 기전이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서 직접적인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학 연구와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십자화과 채소 섭취와 대장암 위험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17개 연구에서 63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늘어날수록 대장암 위험이 감소하는 연관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관찰 연구의 한계는 존재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브로콜리 하나만으로는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채소를 골고루 먹고 가공육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함께 가야 의미가 커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음식 궁합 개념은 과학적 근거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영양 손실이나 기능 저하, 안전성 관점에서 나쁜 조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래 삶기입니다. 과도하게 끓이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C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러 채소 연구를 보면 끓이기가 찜이나 전자레인지보다 손실이 훨씬 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를 물에 오래 삶는 건 정말 피해주세요. 두 번째, 냉동 브로콜리만 단독으로 고온 조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업용 냉동 과정에서 블렌칭 때문에 마이로시네이즈 효소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설포라판 생성이 거의 안 되거든요. 보완책은 생무나 겨자씨 같은 마이로시네이즈가 살아있는 식품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베이킹소다를 넣고 삶는 것. 색깔 유지하려고 베이킹소다 넣는 분들 계시는데 알칼리 환경에서는 비타민C 파괴가 증가하고 식감도 망가질 위험이 있어요. 겉으로는 초록색으로 예뻐 보여도 영양 손실이 우려됩니다. 네 번째, 사과나 바나나 같은 에틸렌 다량 발생 과일과 함께 보관하는 것. 브로콜리는 에틸렌에 정말 민감해요. 꽃봉오리가 황변하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반드시 따로 보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자른 직후 곧바로 가열하는 것.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자르거나 씹은 후 마이로시네이즈 반응 시간이 있어야 늘어납니다. 썰고 나서 몇 분간 둔 다음 가열하거나 마이로시네이즈가 있는 식품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제 최고의 궁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머스터드 씨나 가루, 생무, 루콜라 같은 마이로시네이즈 식품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것. 비활성화된 냉동 브로콜리에서도 설포라판 생성을 복구할 수 있어요. 다이콘을 0.25% 정도만 첨가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열 후 마무리에 뿌리면 실용적이에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이나 달걀 같은 지방과 브로콜리. 브로콜리의 루테인과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성분 흡수가 증가합니다. 실제 사람 연구에서 샐러드에 달걀을 더하면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레몬이나 피망 같은 비타민C 식품과 브로콜리. 비타민C는 비해름 철분 흡수를 증가시켜서 전반적인 미량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신채와 브로콜리. 조리할 때 수분을 적게 하고 짧게 팬 스팀이나 볶음을 하면 향미도 올라가고 열 손실도 줄어들어요. 비타민C 손실을 줄이려면 찜이나 짧은 가열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통곡물이나 두류와 한 그릇에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보강하고 포만감과 혈당 곡선 완화에 실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전 레시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찐 브로콜리 플러스 머스터드 피니시예요. 재료는 브로콜리 한 송이,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1큰술, 디종 머스터드나 머스터드 파우더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레몬즙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브로콜리를 플로레트로 썰어서 몇 분간 둡니다. 마이로시네이즈 반응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끓는 물 위에 짧게 찜을 해주세요.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면 되는데 절대 과도하게 가열하지 마세요. 끓이기보다는 찜이나 전자레인지가 비타민C 보존에 유리해요. 물기를 제거한 후 그릇에 담아서 올리브 오일, 소금, 레몬즙을 가볍게 버무리고 머스터드를 마지막에 넣어서 코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 형성이 보완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따뜻한 브로콜리 에그볼이에요. 한 그릇으로 영양을 다 챙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재료는 데친 브로콜리 2컵, 삶은 달걀 2개, 현미밥 1공기, 피망이나 토마토 약간, 올리브 오일 1큰술, 식초 1티스푼, 소금과 후추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데친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밥, 브로콜리, 피망, 달걀 순으로 담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달걀과 식물성 기름의 지방이 루테인과 카로티노이드 흡수에 도움이 되고 레몬즙을 약간 더하면 비타민C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작용과 민감증에 대해서요. 가스나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FODMAP 성분인 과당이나 과당올리고당 함량이 있어서 큰 양을 섭취하면 민감한 분들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꽃봉오리 소량은 허용 범위가 더 넓으니까 처음에는 적게 드셔보세요. 갑상선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생십자화과 채소의 고이트로젠 성분이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요오드가 충분한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조리하면 더욱 감소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면 됩니다. 약물 상호작용도 중요해요.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브로콜리도 비타민 K가 많거든요. 갑작스럽게 양을 변화시키면 PT나 INR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공식적인 RDA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으로는 1컵, 약 90g 정도, 익힌 것으로는 반컵, 약 80g 정도가 일회 분량으로 쓰입니다. 주당 진녹색 채소 1.5컵을 권장하고 있어요. 보관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는 저온과 고습을 좋아해요. 영도씨와 상대습도 95% 근처가 이상적인데
5도씨로만 올라가도 수명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에틸렌을 발생시키는 사과나 바나나와는 반드시 떼어서 보관하세요. 세척은 먹기 직전에 하고 통풍이 되는 봉투나 서랍의 고습 설정을 활용하세요. 노란 변색이 생기면 품질이 저하된 신호입니다.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오해들을 바로 잡아보겠어요. 첫 번째, 냉동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 아예 없다? 이건 틀렸어요. 기본적인 마이로시네이즈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무나 머스터드를 추가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는 오래 삶을수록 영양이 더 잘 나온다? 이것도 틀렸어요. 수용성 비타민 손실이 더 커집니다. 찜이나 짧은 가열이 유리해요. 세 번째,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영양까지 좋아진다? 이것도 틀려요. 색은 유지되어도 비타민C 손실이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달걀과 함께 먹으면 흡수되는 영양소가 늘 수도 있다? 이건 맞아요. 카로티노이드 흡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는 에틸렌 과일 옆에 둬도 상관없다? 이것도 틀려요. 브로콜리는 에틸렌에 민감해서 수명이 단축되고 황변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느냐가 절반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는 머스터드나 무로 복구하고 생으로 먹거나 찜 짧은 가열을 선호하세요. 대사 건강, 특히 혈당에 도움이 되는 신호가 있고 암 예방은 가능성 수준이니까. 식단 전체와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힘이 커집니다. 보관은 저온 고습으로 에틸렌 과일과는 분리해주세요. 실천 팁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찐 브로콜리에 머스터드를 더하거나 브로콜리 에그볼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완벽한 조리법이나 궁합도 중요하지만 우선 자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브로콜리만으로는 건강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만의 브로콜리 레시피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